시선을 좀 피해 주시고, 예, 좀 오픈 마인드로 좀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은 제가 진행한 그 교육은 일단 총 5가지 챕터로 진행되어 있고요. 그래서 가장 첫 번째 이제 업무 접근 방식의 전환, 그리고 업무 지시와 피드백, 그리고 레벨 4가 되면서 필요한 리더십, 그리고 그 커뮤니케이션 방법, 그리고 레벨 4가 되면 실제로 수행하는 업무보다 고객을 만나는 일이 좀 자주 발생할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이제 고객 대응법, 그렇게 3가지, 총 5가지를 준비를 했고요. 그 중에서 저희가 가장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업무 접근 방식의 전환, 그리고 마인드셋, 그리고 업무 지시 방법, 피드백, 거기에 좀 중점을 둬서, 예, 좀, 이 시간을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업무 자세 환기와 마인드셋입니다. 네, 보시면, 가인지 캠퍼스 단골 손님이시죠. 그래서 피터 드러커의 이제 정체성에 대한 이제 5가지 질문이라는 부분들을 좀 적용을 했고요. 이 5가지 질문은 사실은 기업 정체성에 관한 목표에 대한 내용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한 단계 더 낮춰서 부서 단위에서도 부서 단위의 관점에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질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5가지 질문을 보면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만족시켜야 할 대상은 누구인가? 그리고 고객이 가치 있게 여기는 건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한테는 어떤 결과가 필요한가?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이 5가지 질문인데, 이 5가지 질문에 대해서 다 내용을 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저희가 135번인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만족시켜야 할 대상은 누구인가? 그리고 앞으로 그래서 우리가 뭘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 3가지에 대해서 포커싱을 좀 잡고 거기에 대한 내용을 좀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내용을 보자면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1번과 2번에 대한 질문을 좀 약간 좀 공통적인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제 합쳐서 진행을 했고요. 그 내용을 보시면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그리고 우리가 만족시켜야 할 대상은 누구인가를 이제 묶어봐서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만족시켜야 될 부분 또는 만족시켜야 할 대상 이 부분을 일단 고객으로 규정을 했고요. 고객은 일단은 외부 고객과 내부 고객으로 구분해서 케이스를 좀 분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외부 고객 부분인데요. 일단 사업을 이제 발휘한 고객이죠. 그래서 요즘 고객들의 성향을 보면은 RFP나 이런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보면 굉장히 눈높이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로 마주하는 고객을 뭐 여러 가지 유형이 있지만 크게 이제 3가지로 구분을 해보자면 일단 서칭형, 그다음에 나몰라라형, 그다음에 반전문가형 그 3가지로 좀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서칭형을 일단 보면은 RFP나 이제 저희가 이제 커뮤니케이션 할 때 보면은 이제 자신이 원하는 형태를 구글이나 네이버나 다음이나 뭐 이런 데서 이제 검색을 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비슷한 형태를 이제 보고 오죠. 그래서 저희한테 이제 하는 말이 네이버나 구글에서는 왜 되는데 왜 안 돼요? 뭐 카톡은 되던데 밴드는 되던데 뭐 막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어려운 일인가요? 뭐 하는 이제 이런 스타일의 고객들이고 두 번째 이제 나몰라라 형 같은 경우는 이제 전삼당당자는 아니고 IT에서 이렇게 지식이 이렇게 많지는 않고 일단 어찌해서 이제 담당 PM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하는 얘기는 저는 전산 담당자 아니고 IT 잘 모르니까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필요합니다. 원래 뭐 DI에서 다 알아서 해주시는 거 아닌가요? 뭐 이런 아주 무서운 얘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반전문가형은 제가 개인적으로 좀 약간 좀 굉장히 어렵은 고객 중에 한 패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IT 지식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전문화되지 않은 이제 이런 좀 지식을 들고 와서 저희한테 이제 약간 뭐라 그래야 될까요? 훈수라고 해야 되나요? 뭐 아무튼 그래서 요래저래 요래 이렇게 하면은 뭐 저희가 할 수 있는 거 다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뭐 하는 이런 고객입니다. 그래서 고객의 공통점을 보자면 사실 고객이 요구사항을 얘기할 때는 사실 서비스에 대한 전체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기능에 대해서 포커싱을 해가지고 굉장히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럴 때 이제 저희는 이제 기능에 대한 접근보다는
서비스적인 입장과 마인드가 가장 중요하다를 제가 여기서 이제 강조하고 또 지식 전수에서 이제 충분히 얘기를 했던 부분이에요. 사실 그래서 막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나열된 요구사항을 잘 조합해서 서비스 형태를 고객에 제시하면 고객 설득도 쉬워지고 고객에 대한 신뢰도도 올라가고 만족도도 올라가고 뭐 이런 여러 가지의 저희한테 유리한 상황이 벌어지는 것들을 많이 겪어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고객의 신뢰와 만족을 얻기 위해 기능적인 사고를 최대한 배제를 하고 서비스 마인드로 접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거를 여기서 이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님이 원하는 거는 이러이러한 서비스이고 이러이러한 기능이 그래서 필요합니다를 얘기하는 역순환으로 이제 접근하는 방식을 많이 강조를 하고요. 그래서 고객이 기능을 나열한다고 이제 기능에 포커싱돼서 이제 우리도 이제 기능에 둘러싸이게 되면은 전체적인 큰 그림을 그리기가 좀 이제 어려운 이런 상태가 이제 좀 많이 발생을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이런 걸 충분히 강조했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고객이 1을 원하면 그래 뭐 고객이 얘기했으니까 우리가 1만 할 것이 아닌 사실 저희에게 유리한 방식의 뭐 1-1이라든지 1-2 그런 아이디어와 대안을 이제 제시해 가면서 고객에게 신뢰감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여기서 이제 충분히 강조하고 있고요. 사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내부에서는 또 이런 말씀들을 좀 하십니다. 야, 고객이 말도 안 되는데 쟤 왜 자꾸 일을 저거 키우려고 하고 있어.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또는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하지만 이제 저는 고객의 신뢰를 얻게 된다면 사실한테 우리가 앞으로 협상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굉장히 유리한 고지를 증명하는 이런 것들을 많이 봐왔고 주도권을 가지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내용들을 여기서 충분히 강조를 하려고 하고 있었고 또 그렇게 또 얘기를 좀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내부 고객에 대한 부분인데요. 내부 고객은 이제 주로 저희 회사에서 이제 서로 협업한 이제 직원분들 대상입니다. 주로 이제 저희 같은 입장에서 이제 주로 개발 부서가 이제 되고. 그래서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이제 외부 고객에 만족할 만한 결과물을 이제 유도하게 되면 사실 내부 고객들은 사실 좀 그 부분이 이제 어려운 형태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뭐 리소스가 제한돼 있고 개발 기간이 초과된다거나 뭐 이런 것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럴 때 제가 해결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우선은 최대한 간단하게 접근하면서 이슈가 되는 부분을 사전에 계속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이제 합의를 유도하려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뭐야. 예를 들자면 일단 내부 고객에게 접근할 때는 가장 심플한 마인드로 접근을 해라. 그리고 심플한 자료를 준비하고 그래서 내부 고객들이 볼 때는 딱 봐도 얘가 이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부분을 이제 충분히 이해시키고 거기에 대한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이제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다소 이제 좀 복잡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발생할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소통해서 최대한 저희가 가능하게 진행할 수 있는 그 최종 모델에 대한 공유를 충분히 해야 된다.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충분히 강조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우리는 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또 하나 마지막에 질문인데, 실제는 저희가 이제 했던 비즈니스 중에 이제 성공 비즈니스 조건은 많이 있죠. 이제 그 중에서도 뭐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우리가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집중하고 거기에 좀 몰입을 해라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강조하는 마인드셋은 내 외부 고객이 충분히 만족할 수 있을 만한 서비스를 만들자라는 것들을 이제 충분히 얘기합니다. 고객이 이렇게 하라고 해서 뭐 그냥 정체성이 없는 서비스를 만들지 말고 우리가 좀 자신 있게 내세울 수 있는 많은 서비스를 설계하고 진행하는 거에 좀 포신을 좀 갖자. 뭐 이런 류의 얘기입니다. 뭐 이런 얘기는 저만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프로젝트를 이제 좀 진행하다 면 이제 간혹 이제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좀 듣게 되죠. 어떤 얘기냐면 나 이번 프로젝트는 이력서에 안 쓸 거야. 어디 가서 내가 했다고 얘기도 못할 정도로 창피해. 뭐 이런 얘기들이 간간히 들리는데요.
고객에게 참고될 수 있는 사실 좋은 모델과 서비스 등을 계속 이제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설득하면서 만족할 만한 것에 대한 결과물들을 얻는다면 사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충분히 해결될 것이라고 보고요. 그러려면 커뮤니케이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예,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여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의 성장이 팀의 성장이고 고객의 성장이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충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로젝트를 겪으면서 사실 유관 교육도 받고 지속적으로 성장한 내용으로 발휘하고 공유하자가 이제 여기에 있는 이런 부분인데요. 이게 어떤 부분이냐면 저희 뭐 K라도 그렇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충분히 강조하는 부분 중에 하나이지만 내가 그동안 쌓은 노하우가 절대로 남과 공유하고 싶지 않아. 아, 이건 내 경쟁력이야. 남들이 내가 했던 거 다 공유해서 다 하게 되면은, 난 뭐 경쟁력이 없어지는 거 아닌가? 뭐 이런 마인드에서 좀 벗어나라는 얘기. 예를 들어서 이제 스포츠에서 좀 비교를 하자고 한다면, 감독이나 코치가 이제 부서장, 그리고 선수들이 이제 직원들이라고 본다라고 하면, 사실 감독과 코치의 역할은 사실 선수들의 스킬, 그리고 내가 가진 노하우, 뭐 전술을 소화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전수를 할 의무가 있고, 사실 그거를 전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난 전술만 짤 거야. 너네들 개인 내공들이 좋으니까 뭐 알아서 진행해. 근데 너네들은 프로니까 잘 못하면 교체해 버릴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뭐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뭐 선수들이 이제 뭐 불안해서 이제 뭐 경기력도 잘 나오지도 않을 것이고 뭐 패배하고 뭐 이런 안 좋은 성과들이 많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제가 레벨 포면 이러한 마인드를 벗어나고 동반 성장을 해야지 된다라는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원팀이다. 남의 탓을 하지 마라. 이제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뭐 예를 들자면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기획이 때로는 잘못돼서 또는 디자인이 좀 이상해져. 고객 요구 사항들이 좀 분명해서 또는 뭐 디자인한 대로 개발이 안 나와서 뭐 기획한 대로 개발이 안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근데 사실 다양한 이슈에 대한 악유는 사실 해결하면 될 문제인데 결과물이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사실은 서로 좀 안 좋은 결과들이 발생할 수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절대 남 탓을 하지 말고 서로 깎아내리지도 마라. 우리는 한 팀이다. 서로 동반 성장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일단 레벨 4에 대한 업무 마인드셋을 좀 바꾸는 그런 과정을 좀 많이 좀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두 번째 챕터인데요. 업무 지시, 일을 잘 맡기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또 명확한 지시를 하기 위해서 좀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일을 잘 맡기는 기술이라는 책에 보면은 크게 이제 세 가지 포인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이제 급하죠. 그래서 야, 나중에 설명할 테니까 일단 서둘러 줘. 이제 이런 거 하지 말라. 이런 거를 강조하고 있고요. 그리고 업무를 위임을 하자. 방임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부분이고 팀원이 자립할 수 있게 돕자.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한 포인트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 이제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부분들을 생각해 보자면 첫 번째는 이제 나중에 설명할 때 일단 서둘러 주세요. 막 이런 류의 업무 지시입니다. 사실 책의 내용에 본다라고 하면은 사실 인간은 사실 본능적으로 이제 내가 움직여야 될 이유가 이제 동의되고 합의되는 순간 마음이 동하고 그래서 움직여지고 싶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급하니까 좀 해주세요. 뭐 하긴 하겠죠. 이제 지시를 했으니까.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은 급하니까 일단 해줘. 근데 내가 말하는 건 이만큼이 아니고 이만큼이야. 하고 기대치를 낮춘다? 뭐 그러면 가능하겠지만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일단 아무리 급하던 여유가 있던 업무를 받는 사람의 입장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 기대치를 정확하게 모를 뿐더러 지시했던 내용에 대한 결과물을 좀 받기 어려웠을 겁니다.
사실 뭐 급하면 사실 뭐 저희도 뭐 이제 제한이라든지 이런 게 기간이 촉박해지면은 사실 저런 류의 이제 업무 지시를 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이제 종종 발생을 하긴 하는데요. 그럴 때 가장 좀 피해야 된다라는 것 중에 하나가 예를 들자면 어, 그 업무 지시를 받는 사람의 업무를 그 비하라고 해야 되나? 좀 쉽게 보지 말아 달라는 거를 이제 여기 책에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저희 실 내가 좀 되게 예전에 뭐 했던 거 있으니까 야 이거 여기다 갖다 놓고 야 이거 좀 바꾸고 요걸 바꾸고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거 되게 위험하다는 걸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러면 사실 업무를 받는 사람도 이거 업무를 이러면서 일을 해야 되나? 내일이 이렇게 막 쉬워 보이나? 이런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어서 가급적 그런 부분을 좀 피해달라는 얘기. 두 번째,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거냐면 위임을 해라. 방임은 절대 하면 안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 위임과 방임은 사실 완전히 다른 내용이죠. 그래서 방임은 사전적인 의미로 본다면 사실 기본적으로 업무를 지시를 하시는 분들이 기본적인 것들을 제공하지 않고 방치하는 일종의 학대의 유형이라고 합니다. 근데 반면에 위임은 한쪽이 상대방에서 업무 처리를 맡기고 상대방이 이를 동의하고 수락하면서 성립하는 일종의 계약이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뭐 계약이라고 뭐 이제 사인하고 뭐 이런 것들은 아니지만 일의 맥락과 배경들을 충분히 잘 설명하고 서로 목표에 대해서 합의를 하면 일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서포트를 해줘야 한다. 뭐 이런 것들을 충분히 강조하는 포인트. 그래서 여기서 좀 더 회사 사례들을 보자고 해요. 요즘은 사실 저희 회사도 기성세대와 좀 MZ세대, 전 사실 MZ와 기성세대는 좀 나누는 부분들을 약간 좀 좋아하지는 않지만 일단 개념적으로 그렇다고 하니 좀 말씀을 드리면 기성세대는 약간 좀 고맥락이고 지금 오프라인 중심입니다. 기본적으로 직장 상사가 뭘 원하는지 좀 눈치도 적당히 봐야 되면서 이제 감정적 소통을 좀 중요시한다면 반면에 MZ세대는 저맥락이고 온라인 중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뭘 해야 되는지 직접적으로 명확하게 지시를 해야 되고 감정 소통이 그렇게 뭐 중요하지 않는 뭐 온라인 중심입니다. 그리고 다시 기성세대로 돌아온다면 성과 중심이고 결과 중심입니다. 과정은 모르겠어. 일단 서로가 뭐 뭐로 가도 서울로 가면 돼. 이런 그런 사고가 좀 살짝 있고. 반면에 MZ 세대 같은 경우는 과정 중심이고 약간 성장 중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일을 하면서 내가 얻는 것은 무엇이고 뭘까 뭐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다고 판단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기성세대와 MZ세대가 낳는 비과학적인 비효율의 업무 무한luking. 그래서 일단 빠르게 설명을 드리면 일단 고객이 뭐 해달라고 이제 요청을 하죠. 그럼 이제 업무 지시자분들은 이제 잘 모릅니다. 충분히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급하니까 이제 수행자한테 넘기죠. 검토 좀 해줘. 그러면 이제 받는 사람은 이거 뭐지? 근데 일단 지시를 받았으니까 일단 자기 나름대로 이제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1차 보고하죠. 근데 뭐 결과물이 충분히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기성세대 분들은 요건 좀 과장된 내용인데 아무튼 뭐 저런 내용들을 해서 1차, 2차, 3차, 4차 계속 이제 무한 루프 사이클을 거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버전이 1부터 막 20, 30까지 올라가면서 이제 시간에 쫓겨가지고 이제 고객한테 가죠. 그때는 이제 업무 지시자와 업무 수행자가 이제 같이 가죠. 이제 쌍으로 욕 먹는 거죠. 고객한테. 뭐 좀 답답하네요. 뭐 불쾌하네요. 뭐 이런 얘기들 섞어가면서 이제 다시 하는 그렇지만 이 사이클을 또 고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약간 좀 과장된 부분이긴 한데 아무튼 이런 사이클을 돕는다는 이제 뭐 그런 이론들도 좀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제가 이제 약간 이제 사내에서 있었던 그런 부분들을 좀 이제 과장해서 좀 비유했던 이제 제가 또는 뭐 다른 프로젝트를 하면서 사실은 받는 케이스는 이제 두 가지 업무 협정을 요청이 있었죠. 첫 번째는 이제 명확한 니즈가 없이
요청을 하는 경우, 그리고 약간 방임 형태의 업무 지시 요청. 사실 이건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거 하면 안 되는, 좋은 결과물을 위해서는 사실 하면 안 되는 부분. 업무 요청을 받을 때는 가급적 요청을 할 때는 굉장히 좀 내가 뭘 원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충분한 얘기를 해 주셔야 되고, 또는 뭐 다른 부서의 업무 협조를 요청할 때는 뭐 이렇게 오른쪽처럼 저렇게 짜증내지 마시고 정확히 내가 뭘 원하고 뭐가 필요한지에 대한 내용들을 좀 명확하게 좀 지시를 요청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또 한 번 예를 한번 들면은, 그래서 해결책은 뭐야? 그러면 사실은 군대를 좀 얘기를 좀 예로 좀 드리면 좀 극단적이긴 합니다만, 전쟁에 좀 비유를 하겠습니다. 지휘자가 적을 모조리 섬멸해라, 돌격 앞으로,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이제 지지자는 그렇죠. 자기도 급하고 막 이제 상황이 이제 복잡해지고 있으니까, 나는 업무를 내렸고 이제 업무 받는 사람의 이제 개인 내공으로 알아서 하겠지라는 아주 위험한 발상을 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업무처럼 이제 영상처럼 이제 아사리칸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도 못 얻고 뭐 이거 뭐 전쟁에 패배를 하게 되겠죠. 그렇지만 사실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업무를 지시하는 이제 지시자는 사실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업무를 지시하고 전달할 의무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세하게 이제 목표와 넌 어떻게에 대한 과정들에 대한 걸 충분히 설명을 하고, 목표에 근접하게 업무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목표에 이제 근접한 업무를 이제 수행할 수 있는 걸로 많이 느꼈고, 또 그렇게 수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적어도 이제 다른 방향이 아닌 이제 같은 방향을 보면서 업무를 실행이 가능할 거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충분히 영역 강조하고. 자, 그래서 뭐 다 알겠어, 다 알겠는데, 그래서 이제 뭐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해결책이라기보다는 약간 좀 방식 이런 부분이. 뭐 간식 캠퍼스에서도 얘기를 하고 저도 충분히 이해를 했던 부분인데, 이제 COP라는 부분들을 이제 많이 얘기 들어보셨어요. 맥락과 결과물, 이제 원칙에 준해서 이제 설명하고 업무를 지시해라. 이제 그런 내용들을 이제 많이 강조하는 부분. 그래서 맥락은 뭔데? 맥락은 일단 보자면 왜 이 업무를 해야 된다라는 내용들을 이제 충분히 이제 설명을 해줘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업무를 맡길 때 이거 해, 뭐 이런 지시보다는 왜 이거를 해야 되는 배경과 목적과 뭐 이런 취지들을 충분히 이제 설명을 해줘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워크숍에 이제 관련된 얘기를 좀 예, 비유로 이제 예를 들어보자면, 이제 뭐 예를 들면 이런 케이스죠. 야, 우리 매년 워크숍 진행할 건데 김 대리 식순 짜고 뭐 이 과장은 뭐 장소하고 뭐 해. 이 어찌 보면 이게 업무를 명확하게 내리는 것 같은 이제 이런 약간의 착각에 빠질 수가 있는. 이렇게 되면 사실은 내 목표에 근접한 목표 결과물이 안 나올 골고루 봐지고요. 그래서 충분한 배경을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 보면, 이번에 우리 팀의 비전을 점검하고 전략을 수립하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워크숍을 할 건데, 이번 워크숍의 이름은 비전 워크숍으로 정했다. 자, 이건 뭐죠? 이제 워크숍 계획을 이제 구성원들한테 이제 지시를 내리려고 하는 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업무를 진행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지시를 한다라고 하면은 업무에 대한 이해도도 높아지고 결과물에 대한 정확성과 퀄리티도 높일 수 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최소한 적어도 우리가 같은 눈높이와 같은 선상에서 업무를 진행할 수 있다. 그래서 맥락이 중요하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결과물입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결과물들을 얘기할 때 사실 COP에서는 아웃컴인데 저희는 이제 아웃풋이라는 이제 얘기들을 많이 하죠. 근데 사실은 엄연히 아웃풋과 아웃컴과는 이제 다르다는 얘기들이. 그래서 아웃풋을 먼저 살펴보면 뭐 유사한 부분들도 있긴 하겠지만 어떤 행위나 과정에 대한 결과입니다. 이 결과는 사실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가치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그런 걸 뜻한다고 하고요. 다른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은 이제 아웃풋은 이제 시키는 대로 해서 나온 결과. 즉 이제 업무를 수행하는 당사자들이
많은 고민을 하지 않고 그들의 내공과 능력치가 반영되지 않은 결과물, 아웃풋이라고 결과를 뜻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사실 성과 중심이라기보다는 약간 결과 중심. 이걸 행동에 비춰보자면 이런 게 되겠죠. 아, 나는 8시간 근무했고 나는 기획안을 만들었네. 그게 아웃풋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이제 아웃컴은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어떤 행위나 과정에서 가치를 더해서 만들어낸 긍정적 결과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장기 성장과 긍정적인 성과를 의미한다고도 하고요. 다른 의미로는 업무 지시를 받을 때 내가 이거 나한테 왜 이런 업무를 줬을까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고민을 통해서 최선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 충분히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민을 통해서 최선화는 무엇인지 고민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나온 결과가 아웃컴이고 아웃컴은 그래서 과정 중심이고 사실 사고 중심이라고. 그래서 아웃컴에 제대로 된 아웃컴을 저희가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예시를 보자면 일단 뭐 비전 워크샵 기획은 누구를 집어서 이대리님이 한번 하시면 좋겠고 기획안은 어떠한 형태로 작성해서 저희한테 보고해 주세요. 라는 형태로 일단 업무 지시를 해야지 좋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고요. 사실 여기에 저런 형태로 하게 된다라고 하면 사실 저는 이해는 잘 안 되지만 일단은 이해도를 높이고 불편한 시간을 줄 수도 있다라는 효과들이 있을 거고 결과를 얻기 위한 과정이 소통이 좀 원활해진다. 뭐 이런 것들을 충분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제 원칙 부분인데요. 이거는 이제 저도 이제 중요하게 이제 계속 다루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어, 원칙과 규정인 룰은 좀 약간 좀 다르다고 합니다. 근데 규정은 이제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이지만 원칙은 제가 경험을 통해서 얻은 거를 좀 더 편리하게, 편하게, 빠르게, 좋게 수행할 수 있는 업무 지시 방법, 일종의 뭐 노하우 뭐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예를 보시면 우선 식순부터 작업해서 화요일까지 초안 주시면 피드백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가면 당전에 했던 워크숍 기획안이 있으니 꼭 참고해 보시고요. 그리고 우리 부서는 여직원이 많으니까 뭐 격려나 운동이나 이런 것들을 가급적 피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제 노하우를 이제 좀 약간 좀 업무 지시에 좀 가미해서 이제 지시를 내리는 이제 부분들이죠. 그렇게 되면 사실은 야 이거 해 보다는 사실 일을 받는 업무 당사자들은 사실 약간 불분명한 업무에 대한 두려움이 좀 해소될 것이고 거기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있을 것이고 지식 전수자로서 성과 창출에 뭐 선순환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업무 실행자가 도움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미리미리 이제 예측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다. 저는 다른 거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픽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COP로 이제 다 업무 지시하고 이제 다 좋았습니다. 이제 결과물이 나오기 시작하겠죠. 결과물이 나올 때 이제 자,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는 이제 코칭 피드백이라는 부분들을 이제 적용해서 이제 하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강조하고 있는 과거와 현재 리더상을 보자면 좀 많이 다르죠. 옛날에는 이제 카리스마 있는 이제 그런 리더상이 이제 표본이었다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요즘은 이제 코칭형 뭐 이제 어깨 동무도 해가면서 자 으쌰으쌰 같이 한번 해보자 이제 이런 리더들이 이제 각광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단골 손님이죠 또. 얘기하신 부분 중에 하나가 지금은 관리 시대가 아닌 관계 시대다. 그래서 코칭 리더십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 과거에는 이제 팀원을 평가하고 통제하고 제어하고 막 이제 이러려고 했다라고 하면 요즘은 팀원이 과업을 성공시키고 성장할 수 있게끔 돕자라는 부분들에 대한 얘기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이제 대표 기업이 이제 LG 사례가 이제 2000년도 초반에 이제 삼성전자에 좀 많이 밀려가지고 시장 내 입지를 다지지 못하고
무렵에 2000년대 중반부터 이제 코칭 피드백을 이제 과정을 도입해서 임원부터 시작해서 이제 관련된 대상자들은 이제 모두 이제 교육을 받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현장 중심으로 이제 진행을 하는 이제 그런 케이스로 아주 한국에서 이제 우수 사례로 이제 많이 소개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2000년대 후반부터는 사실 백색다전에서는 뭐 LG 뭐 탑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시장 점유율을 이제 높인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알겠는데 그래서 코칭 뭐 어떻게 하라고 뭐 이런 부분들 있을 수가 있는데 근데 일단 코칭에 대한 접근 방식은 뭐 일단 뭐 업무 지시자가 약간 헤매고 있으면 약간 답을 줄 수도 있지만 업무 지시자가 어 저 질문이라고 돼 있는데 사실 질문이라기보다는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자신이 답을 찾도록 이제 유도하는 부분, 답을 주기보다는 스스로 이제 답을 찾아 나가는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관점을 그래서 역할은 뭐 업무 지시보다는 그들의 잠재력을 좀 끌어내는데 중점을 두자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대화와 결과물에 대한 피드백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발전과 성장을 목표로 한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았어 이제 코칭도 알겠는데 그럼 어떻게 할 건데 그 코칭을 위한 피드백이 총 이제 10단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계획하기, 이제 업무를 실행하기 전에 이제 계획하기 부분들에 대한 5단계, 그리고 실제 결과물이 나오면서 이제 돌아보기 5단계를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사실 이제 계획하기 이제 5단계에 대한 피드백이 이제 일어나기보다는 사실 이제 돌아보기 단계에서 사실 피드백이 이제 좀 많이 일어나죠. 그래서 사실 결과물이 나올 때부터 이제 피드백이 이제 발생을 하기 시작할 텐데, 사실 결과는 사실 의도한 부분들과 사실 100% 이제 정확하게 똑같이 나올 수는 없고, 차이가 발생을 할 수밖에 없죠. 그 차이가 발생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야,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하랬잖아. 아, 뭐 그게 문제야. 뭐 이런 식이 아니고, 그 차이가 나는, 뭐 사실 결과물은 사실 업무를 지시하는 사람보다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차이가 발생했을 때는 그 사소한 원인들, 너의 고민이 잘못될 수도 있고, 방향이 잘못 잡혔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을 수가 있으니, 차이가 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만 보실 게 아니고, 긍정적인 부분도 있을 테니, 그 부분도 충분한 원인으로 판단하고, 거기에 대한 이제 개선점을 이제 주게 되는 이런 부분들. 사실 처음부터 완벽한 결과물은 저는 없다라고 봅니다. 사실 그 부분은 이제 개발도 마찬가지고 기획도 마찬가지고 어떤 부분도 이제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이제 결과물에 대한 몇 차례 개선? 사실 뭐 한 번에 통과를 하면 좋겠지만 사실 개선 작업은 불가피하게 이제 발생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목표에 근접할 수 있는 원인과 거기에 대한 개선점을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계속 찾아가면서 그들의 잠재력을 끌어올리고 이걸로 인해서 내가 어떠한 교훈을 얻었구나. 아, 이렇구나. 이렇게 하면은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될 수 있겠구나라는 포인트를 지속적으로 발견하고 거기에 대해서 자신의 내공들을 쌓아가면서 이제 성장하는 것들을 이제 강조하고 또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들을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려운 부분이고요. 사실 뭐 교육을 받아서 이제 단시간에 뭐 성과를 내기는 좀 어려울 것이고 좀 많은 시간들이 이제 필요할 거라고 뭐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요약을 하자면 총 이제 6가지입니다. 우리는 고객 만족이 최우 우선이다. 그리고 고객은 내부 고객과 외부 고객이 있으니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하자. 그리고 제가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업무는 명확하게 지시해야 된다. 그리고 가급적 COP에 근거해 업무를 지시할 수 있도록 하자. 그리고 리더라고 한다면 어, 나를 따르라. 그런 약간 좀 카리스마도 좋지만 코칭형 리더가 돼야 돼. 그리고 지속적인 결과물에 대한 코칭 피드백을 통해서 목표와 결과, 원인, 개선점을 찾아내서 지속적으로 좋은 아웃컴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코칭을 하자. 그런 내용들이에요. 준비한 내용은 많은데 시간이 좀 짧아서 좀 빨리 얘기를 해서 기수 없이 말씀을
드린 분들도 있고요. 보시면서